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작년 삼성전자가 1기가비트 기준으로 1조 개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2015년 연간 생산량 약 2,700억 개의 4.5배이며 1983년 처음 D램을 생산한 이후 37년 만에 달성한 쾌거입니다. 판매량 증가의 주 요인은 IT, 가전,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의 반도체 수요 폭발입니다. 또한 AI, 5G 등 신기술의 등장과 메모리 용량의 빠른 증가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은 매출 약 270조 원, 영업이익은 약 4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만 영업이익이 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로 대단한 실적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만의 TSMC가 세계 공급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전력 제어용 MCU의 공급 지연이 확산되면서 세계 선두권의 자동차 기업들은 공장 가동 중단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작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 역량에서 대만의 비중이 21.7%로 1위, 한국의 비중은 20.9%로 2위, 중국은 14.7%, 미국은 11.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은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계 점유율이 3분의 2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앞날은 묵청이나 밝고 긍정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복합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위 대만은 지속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쏟아부으며 한국과의 격차를 벌이고 있고, 지금은 비록 한풀 꺾였다고 해도 중공은 언제든지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추격해 올 수 있으며, 미국은 수많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의 원조국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삼성전자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4.1%를 장악하고 있는 대만의 TSMC입니다. 작년 1분기에는 48.1%의 점유율이었는데 1년 사이에 약 6%나 증가했습니다. 작년 매출은 약 53조 원, 영업이익은 약 22조 원으로 영업이익률 40%를 넘기며 인텔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약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시가총액 역시 100조 원 이상 적었지만 불과 2년 만인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보다 영업이익이 3조 원 이상 많았습니다. TSMC는 작년 10월부터 총 매출액의 15%를 차지하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으면서 대중국향 수출 물량이 7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반도체를 주문받아 1987년 창립 이후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TSMC는 중국 경제에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더 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시가총액으로도 전 세계 기준 11위를 차지하며 13위에 삼성전자를 추월했습니다. 이와 같은 TSMC의 급부상은 미래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과 AI, 자율주행차, 5G 시대를 맞아 시스템 반도체 기업의 위상이 점점 커질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TSMC는 어떻게 삼성전자를 누르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삼성전자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투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 제대로 된 투자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삼성이 멈춰선 순간을 놓치지 않고 2019년에서 2020년 삼성전자의 약 3배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7나노 공정 중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했으며 2020년에 들어서면서는 5나노 제품을 양산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3나노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을 대만에서 진행 중이며 2022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나노 공정도 2024년 양산을 목표로 많은 연구개발 인력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TSMC의 올해 투자 목표액은 최대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설비 투자의 80%를 초미세화 공정에 투입하여 최근 급증한 파운드리 수요에 대비함과 동시에 삼성전자와의 5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벌이는 기술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나노까지는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 수준이 비슷했지만 5나노 이하부터는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3나노부터는 집적도, 성능, 생산 비용에서 모두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TSMC는 5나노 이하 초미세화 공정에서 애플, AMD, 엔비디아 등의 많은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2019년 4월 2030년까지 R&D와 생산 시설에 총 133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투자 목표액은 약 12조 원에 불과하며 삼성의 계획대로라면 연평균으로는 약 11조 원 수준입니다. TSMC의 올해 최대 투자 목표액 31조 원에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TSMC가 삼성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동반 성장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에 설계 생산은 물론 스마트폰 같은 완제품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기업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사업의 동반자이면서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애플의 AP도 삼성에 위탁하여 생산했었지만 2015년부터는 전량 TSMC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지자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설계 기술이 삼성전자에 공개되는 것을 잠재적인 위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퀄컴 역시 고급 AP의 생산은 TSMC에 맡기지만 삼성에는 보급형 AP 생산만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반도체 수탁 생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고객들의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물론 TSMC는 1987년 설립 당시부터 공기업으로 시작했으며 지금도 정부가 약 6%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자본은 물론 인력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모리스 창 회장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면서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투자와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삼성은 시작부터 민영 기업이었기에 입장에 다른 면이 분명히 있지만 반도체 기업의 무한대에 가까운 지원과 협력을 해주는 대만 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한국과 많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비메모리 세계 1위를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도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가 생산되면 기술과 이용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자 TSMC는 미국 애리조나 등에 약 40조 원을 투자하여 6개의 생산 거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 인근 스쿠바시에 약 2,100억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개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계획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설계는 미국, 제조는 대만, 소재 장비는 일본이 맡는 세계의 반도체 산업 분업 구조가 굳어지고 삼성전자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도 작년 11월 미국 마이크론이 삼성을 제치고 최고난도 기술인 176단 낸드 프레시 제품을 출시했으며 올 1월에는 10나노급 4세대 D램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이 제한된 연구 인력과 자원을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분산한 결과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치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2013년 약 32%대였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19%대로 떨어지며 10년 만에 가장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라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프리미엄급은 애플, 중저가 제품은 중국산에 협공당하며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올리고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 NSP 등을 시급히 인수해야 하는데, 삼성은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 기업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후 16분기 연속 M&A 사례가 없습니다. 작년 삼성전자는 9조 9,373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는 55조 5,132억 원이 거쳤으며, 이 중 삼성전자가 부담한 비중은 약 18%에 달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삼성이 우리의 대표 선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 선수는 반드시 우리가 보호하고 응원해 줘야 합니다.